그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이 중요하다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제공하는 이 영상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혈관에 관한 내용 그리고 모든 장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2024년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 3위 폐렴, 그리고 뇌혈관 질환, 5위는 자살입니다. 그리고 6위 알츠하이머병, 7위 당뇨, 고혈압성 질환, 간질환, 폐혈증. 자세히 보면 자살을 제외하고 혈관이나 혈액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오는 질병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나 혈액 그리고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병에 걸리고 돌아가신다는 걸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하게 표현하면 건강한 피가 콸콸콸 흘러서 우리 몸의 세포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세포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적극적으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모든 순환이 제대로 되면 우린 건강하기가 쉬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한 장을 캡처를 했는데요. 혈관은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아주 고마운 생명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혈관을 표현을 했는데, 붉은색은 동맥, 파란색은 정맥으로 표현을 합니다.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듬뿍 머금은 피가 나갈 때 동맥이고요. 동맥을 통해서 나가고, 그리고 세포를 통해서 영양분은 전달하고 그리고 노폐물을 전달받은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 정맥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표현을 하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 이 흐르는 혈관, 동맥이다. 폐를 통해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간이다. 온몸을 순환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포함한 혈액이 심장으로 가는 동안 거치는 혈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순환할 때만 이 동맥과 정맥이 바뀝니다. 이름이. 그거는 더 자세하게 나중에 폐 공부할 때 나올 거고요. 혈액은 어떤 것인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우리 몸 곳곳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이 흐르는 강처럼 되어 있는 이 모든 액체와 그런 세포들을 혈액이라고 하죠.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앞서서 사망의 원인이 혈액이 잘못됐을 때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세포와 영양을 주고 노폐물 받고, 그리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는 이 전신 순환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럼 심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면 심장은 혈관의 일종입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혈관이 발달하면서 심장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온몸의 피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고요. 우리 가슴에서 약간 왼쪽 갈비뼈로 보호되고 있고 250g에서 300g 정도. 아주, 작게 생각이 되겠지만, 주먹 정도 작게 생각이 되겠지만, 심장이 멈춘 걸 우리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뇌가 멈춘 거는 뇌사자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심장이 멈췄을 때 기준으로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하루 7,000리터 정도를 피가 흐르는 거죠. 피가 7,000리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피는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돌고 돌고. 그래서 결국 이 심장을 지나가는 피를 양을 다 합쳐보면 7,000리터 정도 된다. 1분에 60에서 80번의 펌프질을 통해서 온몸으로 뿜어내는 거죠. 이 튼튼한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육이 건강하지 않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뱃속에서부터 뛰기 시작하는 심장 근육이 얼마나 쫀쫀하고 질겨야 하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말근육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근육이 펌프질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 주고요. 이 근육 안에는 심장 안에는 신경세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주변의 근육이나 다른 주변의 신경이 아파오는 그런 반응이겠죠. 네.
온몸의 혈관을 일렬로 쭉 연결하면 평균 12만 킬로미터에 해당이 되고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거는 모세혈관 하나하나 연결했을 때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심장에서 한꺼번에 쫙 뿜어져 나가는 거죠. 혈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지방도로처럼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뿜어져 나가면 수분 안에 나간 피가 다시 돌아옵니다. 심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혈관을 치는 압력, 그것을 혈압이라고 하고, 우리는 혈압을 통해서 건강의 지표를 측정을 합니다. 동맥혈관, 그 심장의 높이가 비슷한, 심장과 비슷한 이 팔뚝의 근육을 통해서, 팔뚝의 혈압을 통해서 우리는 혈압을 측정을 하는데 심장하고 높이가 비슷하게 딱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혈압을 잴 때 너무 약하니까 발목에서도 혈압을 재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혈관이 많이 안 좋을 때 그런 일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정상 혈압은 수축할 때 심장이 쥐어 수축해서 피가 밖으로 나갈 때 압력은 엄청 세겠죠? 120까지가 정상이고 이 압력이 130, 140까지 올라가면 고혈압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높은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완할 때 다시 피가 이 심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심장이 쫙 벌어질 때 그때 혈압은 80까지 떨어지는데 이 이완기 혈압도 높으면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죠. 정상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을 지금은 잡고 있고요. 연세가 조금 올라갈수록 이 혈압은 고정 수치가 120에 80에 맞출 필요는 없죠. 조금 올라가는 게 맞다고 요즘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혈관을 보면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뿜어내는 아까 혈압이 가장 세다고 한 그 동맥 같은 심장과 가장 가까울수록 혈압은 셀 거 아니에요? 근데 가까울수록 그 동맥의 근육은 이게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혈관은 이 안에 중간에 근육이 엄청 발달이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압력을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압력을 견디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혈관이 아주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다시 피가 거꾸로 심장으로 돌아올 때는 압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정맥의 가운데 혈관 빨간색 이 근육은 약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은 그 모양이나 근육의 정도나 그 안의 혈관의 내피 자체도 아주 다르게 생겨 있습니다. 관상동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상동맥은 심장 자체가 혈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심장이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그런 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심장 근육에 영향을 주는 피가 흐르는 혈관은 따로 존재합니다. 그게 관상동맥이라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 줄기에 임금님 관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생겼기 때문에 관상동맥이고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세 개의 큰 혈관으로 이어져 되어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우리는 심근경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 걸려서 괴사가 일어나고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심장 자체에 지속적으로 영양을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은 관상동맥에 관한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관상동맥 심장 에너지 전달 통로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혈관이 발달이 되어 있고 심장 근육은 필요한 만큼의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게 관상 요 밑에가 막혔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찌꺼기나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찌꺼기 그리고 혈전 같은 걸로 막혔을 때 여기가
딱 조금이라도 뚫려 있으면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위급 상황이 될 때까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주무시다가 급사하는 경우도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피가 가지 못하면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피가 흐르지 못하면 세포는 즉시 괴사가 일어나고 썩기 시작해서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심장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죠. 대표적인 심장 질환, 혈관, 심장에 관련된 혈관, 그리고 심장 근육, 그리고 심장의 전기 신호, 그리고 판막, 이런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질환이 생기는데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이런 병들이 일어나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심장 건강의 위험 요인은 전신 건강 위험 요인하고 같아요. 너무 많이 앉아 있거나 나이가 들어도 위험 요소가 되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하다? 그럼 심장이 멈추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고혈압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그리고 성별로 남성과 여성 중에 심장 질환이 심약한 경우 보통 스트레스가 아주 극도로 많은 경우는 남성에 해당이 되겠죠. 고지혈증이 있거나 흡연을 많이 하거나 가족력으로 유전적인 약점이 있거나 당뇨나 그리고 성격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완벽주의자 뭐 이런 경우가 될 거고 알코올을 너무 심하게 많이 드시는 경우 전신 건강 그게 바로 심장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의 핵심 하나만 딱 짚어보면 이렇게 심장 건강 혈관 질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혈관 질환하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메가3와 건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과부 달러빚을 내서라도 꼭 먹어야 하는 영양소라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배워서 그게 머리에 확 박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메가3를 지속해서 1년간 아주 작은 양이라도 꾸준히 드신 분은 심장질환 사망률이 여기 보시면 60%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끔 가다가 드문드문 드셔도 심장질환 사망률이 30%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심장이나 혈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이 논문들을 보면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오메가3에 관한 논문은 1년에 300편 이상 지속돼서 계속 나오고 있고 오메가3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단지 순도나 산패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오메가3는 몸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혈관 질환, 심장 건강을 위한다면 오메가3를 드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혈관이 왜 망가질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심장 건강, 전신 건강에 해가 되는 그 요인이 똑같이 적용이 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쉽게 말해서 생활 습관이 엉망인 사람, 그래서 뱃살이 이만큼 나온 사람, 모든 질병을 안고 있는 거랑 같다. 불규칙한 식습관이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 흡연, 음주, 스트레스, 수면 부족, 유전.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전신 건강,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들입니다. 이게 건강의 가장 지표가 되는 것들이 다 있고요. 혈관에 관련된 질환을 보면 알지도 못하는 병명들이 엄청 많고요. 요즘은 TV에서도 실제로 막 심장을 보여주고 혈관 수술하는 걸 보여주고 막 이러는데 막 옛날에는 그게 공포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건데 너무 자주 보니까 이제는 그게 무섭다기보다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몸의 구조 그리고 이 혈관이나 심장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기능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금만 더 이해하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지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이런 병들이 자잘하게는 뭐 혈액순환이겠지만 크게는 심장 질환까지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혈관에 관련된
이런 병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면 아주 깨끗한 혈관, 조금씩 이런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혈관 안 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쌓인 찌꺼기가 또 겹겹이 더 들러붙게 되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들러붙게 돼서 결국은 완전히 막힐 때까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괜찮았던 분이 갑자기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 갑자기 심장마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내가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될 만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꾸준히 체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 성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나 세포 건강을 위한다면 오메가3는 무조건 드셔야 되죠. 한 가지만 먹으라고 하면 저는 오메가3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혈관벽에 탄력을 주는데 가장 중요하고요. 혈관벽뿐만 아니라 세포막 전체, 우리 몸에 3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막이 전체 오메가3가 많을 때는 굉장히 유동성이 좋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건강한 세포. 그래서 결국은 혈관 자체도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탄력이 좋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성지방, 혈관 안에 기름기가 많아서 끈적끈적한 상태일 때 오메가3를 드시면 그 중성지방도 수치를 낮추고 염증 수치도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오메가3의 기능이고요. 눈과 뇌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제의 대표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게 탄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항산화제고 염증을 억제하고 탄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비타민 C와 단백질, 아까 혈관도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관 자체가 아주 탄력이 좋은 심장 마찬가지죠. 근육 상태인데 제가 근육을 이루는 성분, 단백질과 비타민 C 드시지 않으면 그 근육이 흐물흐물해지고 탄력이 없고 결국은 잘 찢어지고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전신에 흐르는 지구 두 바퀴 반을 둘러싸는 그 정도의 길이를 가진 이 혈관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비타민 C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 원료가 없으면 당연히 근육이 건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비타민 C와 단백질 필수 요소, 영양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타민 B는 혈관 독소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간에서 해독을 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효소 반응도 일으키고 비타민 B는 에너지원도 되지만 혈관 독소 낮추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그네슘 너무 중요하죠. 근육 수축과 이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이라서 제가 만약에 아까 정맥혈관은 내 혈관 자체가 탄력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 그 밑에서, 옆에서 짜주는 근육에 의해서 이 피가 거꾸로 솟구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수축 이완 자체가 마그네슘 때문에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고요. 이 마그네슘이 만약에 없다. 없어질 수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마그네슘 수치는 제로가 될 수도 있는데 마그네슘이 뚝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신 분이 있다면 마그네슘 주사를 딱 놓으면 쫙 살아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마그네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 근육 그리고 근육 자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기 표현되는 칼맥디를 무조건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코큐텐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심장 근육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의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유일한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혈관 탄력 유지에도 코큐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혈관 안에 아까 덕지덕지 끈적끈적한 찌꺼기들이 많다. LDL 콜레스테롤도 산화가 잘 되는데 그 산화된 콜레스테롤 기름기 찌꺼기를 청소하는 아주 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시틴은 혈관 속에 들어가서 그 청소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혈관 청소를 내가 수세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레시틴이 그 기능을 하는 영양소니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혈관 안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좋게도 하고 눈도 건강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 영양소들 뭘 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 박영우 박사님의 스위치온도 중요하고 리셋 디톡스도 그렇고 아메이에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한 우리 디톡스가 있죠? 2주 디톡스부터 4주 디톡스. 이 지금 나온 영양소를 아주 세팅해 놨어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내 몸을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디톡스를 해준다면 아주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탄력 있는 그런 혈관과 세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